안녕하세요. 김과장TV의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는 D램이라는 기억장치가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D램이 데이터를 기억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D램의 핵심 중의 핵심, 바로 커패시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왜 굳이 전기를 가두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지 그 필연적인 선택의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D램을 쓰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컴퓨터 안에는 서열이 있어요. CPU는 머리는 아주 좋고 빠르지만 무언가를 많이 기억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SSD 같은 저장 장치는 용량은 어마어마하지만 CPU가 보기엔 너무 느리죠. 이 둘 사이를 연결해줄 적당히 빠르면서도 넉넉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D램입니다. 수십억 개의 비트를 좁은 실리콘 땅에 집어넣어야 하는 숙명을 타고난 녀석이죠. 그냥 CPU처럼 트랜지스터로만 메모리를 만들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SRAM입니다. SRAM은 커패시터 없이 트랜지스터 6개로 1비트를 만듭니다. 아주 빠르죠? 하지만 트랜지스터가 6개나 필요하다 보니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합니다. 집 한 채 지을 땅에 한 명만 사는 셈이에요. 반면 D램은 트랜지스터 흰 개와 커패시터 한 개로 끝납니다. 같은 땅에 6배나 많은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압도적인 효율성을 가진 거죠. D램의 기본 단위인 1T1C를 보시죠. 여기서 트랜지스터는 단순히 전기가 드나드는 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보관하는 창고가 바로 오늘 주인공인 커패시터입니다. 이 구조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톱만한 칩 안에 수십억 개의 기억 소자를 촘촘하게 박아 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커패시터는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전하라는 전기를 물처럼 가두는 겁니다. 커패시터라는 물통에 전하가 가득 차 있으면 데이터 1, 텅 비어 있으면 데이터 0로 인식하는 거죠. 아주 직관적인 방식이지만 이 전하를 가두는 행위 자체가 D램의 모든 성능과 한계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커패시터라는 물통이 사실 밑이 조금씩 새는 구멍난 물통이라는 점이에요. 전자를 꽉 가둬둬도 트랜지스터나 절연막 사이로 조금씩 전기가 새나갑니다. 이걸 누설 전류라고 하죠. 가만히 두면 1이었던 데이터가 전하가 다 빠져나가 0이 되어버립니다. D램이 기억력을 유지하려면 아주 특별한 조치가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D램은 1초에 수십 번씩 데이터를 다시 읽고 채워넣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이걸 리프레시라고 불러요. 마치 심장이 계속 뛰어야 생명이 유지되듯 D램도 이 리프레시 동작을 멈추면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다이나믹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도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전하를 보충해줘야 하는 동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트랜지스터를 점점 더 작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랜지스터가 작아지면 커패시터가 들어갈 자리도 줄어들겠죠? 물통이 너무 작아지면 전하를 조금만 담게 되고 그러면 데이터가 새나가는 걸 감지하기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좁은 면적에서 어떻게 하면 충분한 전하량을 확보할 것인가? 이것이 현대 반도체 공학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커패시터가 전하를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는 공식 하나로 설명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면적, A입니다. 면적이 넓을수록 전하를 많이 담을 수 있죠. 그런데 바닥 면적은 이미 좁아질 대로 좁아졌습니다. 공학자들은 여기서 기막힌 생각을 해냅니다. 바닥이 좁으면 위로 높게 쌓거나 아래로 깊게 파면 되잖아. 그래서 등장한 것이 3D 구조의 커패시터입니다. 평면이었던 커패시터를 위로 길쭉하게 세운 스택 구조나 기판 아래로 깊게 파고 들어가는 트렌치 구조를 만든 거죠. 바닥 면적은 최소화하면서 수직으로 면적을 확보해줘나 저장 공간을 극대화한 겁니다. 마치 단층 주택 단지를 허물고 초고층 아파트를 올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깊고 좁은 구멍을 뚫는 기술을 하크 에칭이라고 합니다. 깊이는 엄청나게 깊은데 폭은 아주 좁은 구멍을 원자 단위로 정밀하게 파내야 하죠. 종횡비가 무려 100대 1에 육박하는데 이건 롯데월드타워 높이의 구멍을 뚫으면서 폭은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정도로 만드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기술입니다. 구조로 안 될 때는 소재를 바꿉니다. 커패시터의 두 전극 사이에는 전기가 직접 흐르지 못하게 막는 유전막이 들어가는데요. 기존의 실리콘 옥사이드 대신 전하를 훨씬 더 잘 붙잡아두는, 즉 높은 유전율을 갖는 하이-K 물질을 사용합니다. 비유하자면 물통의 재질을 잘 늘어나는 고무로 바꿔서 같은 크기에도 훨씬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게 만든 혁신적인 소재 공학의 결과물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시나요? D램과 S램을 최종 비교해보죠. D램은 1T1C 구조로 집적도가 매우 높지만 전하가 세기 때문에 리프레시가 필요합니다. S램은 6개의 트랜지스터 구조로 리프레시 없이 아주 빠르지만 덩치가 커서 대용량을 만들기에 너무 비쌉니다. 결국 우리가 저렴하게 기가바이트 단위의 메모리를 쓸 수 있는 건 번거롭지만 커패시터에 전하를 가두는 D램의 필연적인 선택 덕분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까요? 이제는 수직으로 세우는 것을 넘어 아예 셀 자체를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리는 3D D램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커패시터의 한계를 넘기 위해 소재를 바꾸고 구조를 비틀고 심지어 극저온 공정까지 도입하며 인류는 0.1 나노의 영역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커패시터는 단순히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좁은 공간에 거대한 데이터를 담기 위해 인류가 선택한 가장 효율적인 그릇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사라지려는 전하를 붙잡기 위한 이 처절한 공학적 투쟁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디지털 문명을 지탱하는 심장박동인 셈입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과장TV였습니다.